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차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이 1차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사인의 두 건 모두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를테면 이제 그 원인 자체는 그 부검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이른바 그 치사량을 넘는 이런 그 약물 그 과다 복용인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여성 그 역시 하나의 그 돌연사 같은 모습인데 그렇다 본다면 그 당일 이른바 특정 형태의 마약 남용에 의한 뭐 돌연사가 아닌가 이렇게 그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남성의 차량에서 상당량의 지금 그 필로폰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이 손님이 평범한 그런 그 손님은 아니었고 마약과 관련된 특정적인 업을 했던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일단 그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마약 추정 물질이 64g인가 뭐 그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필로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100명이 이제 뭐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단위로 구매를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마약을 복용함이 일반적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인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2,000명이 한꺼번에 복용이 가능할 만큼의 네. 64g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투약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었다. 바꿔 얘기하면 판매책이라든가 유통망의 연결고리를 하는 매개 역할 또는 그 밀반임을 하는 이러한 업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해봄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분이 비록 그 사망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전과 기록 등이 마약과 관련된 전과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의 그 초점도 과연 이 64g을 어떻게 확보를 했고 네. 또 그 유통망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서 수사의 그 초점이 그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을 전후해서 3차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 종업원이 오한을 보여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경찰이 왔지만 이 여성이 병원 이송을 거부를 했습니다. 병원 이송을 거부를 하면 사실상 마약의 정황이 발견돼도 데려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두 번째 그 경찰에 그 신고를 했을 상황이 그 같은 그 동료들이 상당히 그 신체 반응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마약과 관련된 이러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그 경찰도 현장에서 그 판단이 이것은 무엇인가 마약과 관련된 간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약 검사에 대한 임의 동행 또는 임의적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를테면 뭐 체열을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모발 검사를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소변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마약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부분에서 왜 이 당사자는 그 마약 검사를 그렇게 거부를 했던 그러니까요.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 그 상황이죠. 네. 만약 본인이 이른바 그 술잔에 마약이 탄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신체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응했을 텐데 혹시 마약이 투여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마약 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이 역시
이 마약 관련된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 이건 물론 이제 그 추정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무엇인가 경찰이 어쨌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이와 같은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네. 혹시 그 사전에 그 막았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임의 수사에 근거를 해서 뭐 경찰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뭐 안타까운 대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죠. 뭐 사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것도 사실 오래전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뭐 대마초에 의해서 이제 뭐 필로폰 얘기도 나오고 뭐 코카인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지난 정권의 그 청와대 행정관이 또 그 필로폰을 또 구매를 했다가 또 처벌이 되는 이런 상황도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연해진 건가요? 이게 2,100명분을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어떠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와대 그 행정관까지 사실은 그 마약을 했던 뭐 그런 상황에서부터 지금 일반인들도 원하게 되면 쉽게 마약을 접하고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인프라가 형성이 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그 SNS 등을 통해서 네. 본인의 그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또 심지어 그 마약 전달책과 실제로 조우를 하지 않아도 이를테면 던지기 그 수법 등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특정 장소에 뭐 이를테면 그 장소가 그 우편 배달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하철 이렇게 보관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사전에 금전을 지급하고 근데 여기서 금전도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하지 않고 네. 최근에는 그 가상화폐 등을 통해서 이제 입금을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 본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그 숨길 수가 익명이 될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직접 만나지도 않습니다. 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조우하지 않고 사전에 가상화폐 등을 지급하고 나서 그것을 찾아가는 이런 그 형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통로가 상당히 그 다양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해외에서 뭐 직구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또 가능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른바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유용하게 쉽게 되는 그러한 지금 그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특정적인 직업을 꼭 뭐 논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에게까지 쉽게 그 마약이 지금 전파되는 그런 그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뭐 마약 청정국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10만 명당 네. 그 마약 사범이 20명이 넘게 되면 이미 그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는 벌써 한 5년, 10년 전부터 이 숫자를 훨씬 이제 그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치가 사실은 공식 통계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되지 않은 그렇죠. 이른바 암수 마약 사범까지 평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실제로 국내의 수요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한국을 마약이 이동하는 하나의 아주 유용한 경로지로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마약과 의심되는 일정한 물품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이 해외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이런 점도 또 그 활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 네, 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국내에 마약 수요가 증가한 점, 그리고 마약 경로국으로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아니면 멕시코에서부터 한국을 거쳐서 경유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에 있어서는 다양화가 됐고 수요층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더군다나 경로 지역으로서의 유용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마약이 더 이상 안전한 그런 나라가 아닌 이런 위험 신호가 벌써 5년, 10년 전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10대 마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 SNS 마약 총책을 잡고 보니까 고3 학생이었어요. 네, 이렇게 학생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층이 그 인터넷 또는 SNS에 상당히 그 능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마약에 대한 전문 유통과로 또는 판매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즉 해외에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직접 밀수를 해서 또 그 밑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30대, 40대의 마약 유통창을
거느리고, 즉 상선은 해외에서 확보를 하고 하선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를테면 인출체, 공급체, 유통체를 다 확보를 해서 심지어 현장에서는 그 우스갯소리로 50대, 60대의 이 마약 유통상들이 우리도 인스타그램을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 시장으로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아주 능숙한 실력을 보이는 반면 여기서 나쁜 의미에서의 실력입니다. 50대, 60대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마약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인스타그램을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3 학생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투여가 아니고 아예 전문가로서 판매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있는 그 마약 수사관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뭐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마약 성분들이 정화조라고 그러나요? 하수라 그러나요? 거기서 좀 검출이 되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을 좀 저희가 미뤄보면 되나요? 그와 같은 이제 하수구를 통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불법 마약의 실태를 추정하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국내에도 2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 이 전국에 한 4,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 이제 전수 조사는 할 수가 없고 이를테면 작년에 처음으로 2020년도에 2년 전에 실시했을 때 약 57개의 장소를 표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약 중에서 예를 들면 필로핀이라든가 이 암페타민이라든가 라고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약 사범들이 그걸 하수에 버리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서 그게 거기서 검출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하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제 그야말로 오수, 하수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인체를 통해서도 다 나오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변 검사를 할 배설을 때, 통해서, 그렇죠. 네네. 소변 검사를 할 때도 특정적인 이제 시약을 통해서 어떤 병이 있다, 어떠한 지금 그렇죠. 염증이 있다, 또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이제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도 약 한 57곳의 하수 처리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 마약에 대한 검사를 했었는데 모두 불법 마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 전에 했던 그곳의 결과 역시 똑같이 전국에서 발견이 되었고 물론 이제 해외에 호주라든가 유럽에 비해서는 비록 적은 양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검출됐던 양보다는 훨씬 증가가 됐다. 그리고 필로폰 같은 경우는 57곳 모두 이번에는 27곳을 측정을 했는데요. 모두 다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금 마약이 우리 생활 속에 침투되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방증인 것이죠. 네, 이 마약 사범 증가, 사회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